자기가 남한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게 상처를 준다는 걸 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 자만심이 가득한 분들 있잖아요. 목에 힘주는 분들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창순의 마음문답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호불호가 너무 분명하시대요.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쉽게 넘어가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열의 아홉은 적이 되신대요. 얼마 전 회사에서 직원들이 그 장난 삼아서 가장 끔찍한 상사를 뽑았는데, 그게 본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후로 제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린 누구나 취향이 있죠.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호불호가 분명한 것이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싫어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 그대. 그건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 너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되게 나, 그것의 관계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고 이제 상대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보다는 저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제 판단과 비판을 먼저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무시합니다. 상대는 나와 이제 수준이 안 맞으니까 저 친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목적지로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야단만 치게 되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제 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 정신의학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자기애적인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그러세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이 이렇게 맨 위에서 군림하고 싶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좀 통제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좀 이렇게 직장 내에서도 보면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 야심만만한 분들이 좀 그러시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자존감이 낮고 자기 불만족감이 이제 큰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군림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 자존감, 자긍심을 얘기하는 것은,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신체로 얘기하면 마음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체의 그 뼈가 약하면은 이제 골다공증처럼 되면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무너지는 것처럼, 이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그래서 자기 불만족감이 크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정보를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왜곡하게 되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는 이제 극과 극이 통한다고 봐서, 저희는 이 자만심이 가득한 분들이 있잖아요. 목에 힘주는 분들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 호불호가 분명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거나 상대방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참 인간관계가 이상해가지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내가 더 실수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긴장하니까 아무 해도 실수하게 되고, 이 심리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이 분노의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내 상사인데 어떻게 화를 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는 수동 공격성의 심리라 그럽니다. 아주 흔한 예가 이제 부모한테 야단 맞은 아이들이 쾅 닫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내 배우자가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혼자서 등산 가는 거.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제 안 해주고 싶어 하는 심리인데, 이렇게 이제 상사가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면요, 속으로 그래, 나만 망하냐? 너도 망하지. 너 잘 되는 걸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일어난다 해서 더 실수하는 경우가 이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래도 뒤늦게 문제점을 알고 잔소리 줄이고 만난 거 사주시는 시도를 하신 건 참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용기를 내시고 그래, 미안해, 내가 조금 지나쳤는데 나도 고치려고 노력을 할게,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미안하다는 얘기만 해도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것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호불호가 분명하고 상대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첫째는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이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 한눈 갖고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50점을 만점으로 주면 웬만한 사람도 다 내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10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50점의 법칙과 10분의 1의 법칙을 이제 따르시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정말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지금은 내가 좋은 것 같지만 또 만나볼수록 싫은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싫지만 만나볼수록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다양성을 그 존중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셰프로서 성공하고 싶으면 또 여러 음식을 먹어봐야 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이제 나의 삶의 깊이가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성숙한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자기 의지력, 자기 결정력,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자율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더하기 연대감. 이 높은 분들을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이라 그래요. 근데 연대감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복수하려고 그러지 않고 어떤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감 능력, 그 다음에 나 혼자서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서 일하는 이제 그 이타성을 키워나가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평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감정의 부메랑 효과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내가 상대를 싫어하면은요, 상대도 나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상대를 싫어해도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인 법칙, 또 10분의 1은 법칙을 따르시면은 조금 더 그 관대하게 인간관계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